네, 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오늘 금요일 합류해 주셨고요. 같이 가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부 순서 첫 얘기는 앞서 1부를 너무 이제 다른 얘기하다가 또 네. 놓쳐버렸는데 기업 얘기. 그래서 김명민 매니저의 오늘의 핫 클립 종목. 네,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뽑아온 종목이 네. 제주항공이라는 종목이에요. 제주항공. 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뭐 각 항공주들이 제법 강하게 이제 또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비슷한 흐름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제주항공 뭐 국내를 대표하는 LCC 이제 저비용 항공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국내선 이제 탑승객의 점유율이 한 16%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이제 국내 뭐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 국내선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세가 확장이 좀 될 때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지역에 이제 국제선 노선을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타격을 좀 입었다. 그래서 지금 실적만 놓고 보면 무려 7개 분기를 연속적으로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AK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제주항공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그야말로 승자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제주항공의 주가도 작년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고 AK홀딩스의 주가도 덩달아서 같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서서히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어쨌든 뭐 경기가 좀 힘들었고 작년에 우리 이제 항공주들 특히나 뭐 아시아나항공 뭐 매각과 관련된 지금 이제 뭐 대한항공과 합병을 하려고 지금 계속 이제 절차를 좀 진행 중이지만 또 LCC 중에 이제 이스타항공이라고 하는 항공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가지고 인수를 그냥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인수를 안 한 건 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다만 여전히 이제 업계에 이제 구조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고 업계 구조조정이 좀 마무리가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주항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좀 경쟁력을 좀 인정을 좀 해줄 수 있을 만한 회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방금 제가 이제 키워드로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뭐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고 분명히 이제 경기 부양책 우리나라도 지금 재난지원금 뭐 특히 소상공인 분들께 재난지원금 이제 지급하는 게 의회에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현금 지급이 좀 진행이 좀 될 텐데 어쨌든 경기가 좀 살아나고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면 여행에 대한 수요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국내 이제 관광지 중에서는 뭐 그나마 제주도로 이제 여행 가는 게 거의 뭐 유일한 어떤 여행 코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제주도로 이제 가는 이제 항공사들의 예약률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이제 제주항공의 조금 긍정적인 부분. 아직까지 이제 국제선이 회복되기까지는 정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정도 이제 뭐 정상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뭐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백신이 보급이 얼마나 좀 빨리 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제선 회복은 아직까지 좀 난망. 다만 이제 국내 쪽은 조금 이제 이익 회복이 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금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도 뭐 유증을 하기도 하면서 이제 지금 재무 구조가 이제 워낙 안 좋아져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7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 자본 조달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 있다. 다만 경기 순환주들의 어떤 순환매 사이클을 이제 감안을 좀 해봤을 때 최근에 뭐 고점 대비해서 또 한 10%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자리고 추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항공주들이 이제 조금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뭐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인 또 LCC인 진에어 같은 이런 종목들도 차트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진에어고요.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가 이제 제주항공의 차트인데 거의 뭐 차트가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 회복되기 시작하고 21선을 이제 중심 가격으로 놓고 조정과 이제 상승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이제 우상향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1선 조정이 좀 진행되는 구간이 어쨌든 좋은 좀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23,000원대까지 21선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된 구간이기 때문에 23,500 원부터 24,000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이제 설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일자 목표 가격은 뭐 파동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28,000원 정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상단의 추세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은 결국은 뭐 28,000원 정도까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조금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공략을 한다라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28,000원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1,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CC라고 하죠. 저비용 항공사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주가는 다시 또 회복을 좀 스물스물 하고 있고 나름의 다 이유가 있다. 제주도는 안 갈 수가 없는 데군요. 그래갖고 제주항공 지금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은 제주항공 어떠세요? 여행 가고 싶네요. 네. 뭐 방법이 없으니까 국내선이라도 좀 잘 되겠죠. 그렇죠. 뭐 나로 우주센터 한번 안 가십니까? 가고 싶죠. 어제 네. 못 갔어요. 네. 네. 어제는 방송해야 되니까. 어제 예. 나로 우주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대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또 매번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7년 안에 달에 가겠다고. 네, 뭐 가야죠. 예, 달도 갑시다. 뭐 거기는 코로나 없겠죠. 자, 일단은 우리는 오늘 주제가 그건 아니고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그리고 또 이제 쇼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어우러져서 일발장전 주제를 오늘 정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AI, 메타버스, 메타쇼핑 관련주. 이래서 오늘 와이더 플래닛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와이더 플래닛은 내용들 레포트 나온 거 쭉 읽어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홍세종 팀장, 홍세종 스몰캡 팀장이 쓴 레포트하고 유진투자증권의 박종선 애널리스트가 쓴 레포트가 많은데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쭉 보면은 광고, 홍보, 마케팅의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 광고를 막 하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고 광고 비용은 많이 나가고 이러면은 광고가 하고 싶겠나요?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것들을 AI가 이제 실질 분석을 하고 필요한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광고를 내주는 그게 이제 요 맨 끝단에 있는 어드레서블 TV라는 개념으로 이제 시장이 개화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숫자가 올라올 것 같고 이 와이더 플래닛은 35억 개의 개인 비식별 아이디, 개인 비식별은 그러니까 누가 뭐 최 말하는 사람이 뭘 샀다가 아니라 50대 남자가 뭘 샀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죠. 식별이 안 되는 그게 이제 4,300만 명 정도 가상 소비자를 추출해냈고 소비 행태를 분석해서 뭐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확률이 높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용어가 좀 어렵네요. 자,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인크로스라는 기업과 나스미디어 이런 동종의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그 그룹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산업계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새롭게 태동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거고 인크로스는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죠. SK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시가총액 인크로스는 4,700억. 나스미디어는 뭐 KT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3,500억. 그 와이더 플래닛은 LG 쪽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쿠팡, LG전자, LG CNS, LG 카드 뭐 그리고 또 화면은 저를 잡아주시면 되고 화면 저 좀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 와이더 플래닛은 LG 쪽, 뭐 네이버하고도 지금 약간 협상이 오가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오버행이라고 하는 수급 포인트인데 48만 주가 지금 쏟아져 나올까봐 걱정.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들어올렸다가 왕막 이렇게 기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 다 죽어버렸는데 유통 주식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본질 회사의 본질은 전혀 관계없이 유통 주식 때문에 주가가 막 들쭉날쭉했는데 지금 거래 줄어들면서 이제 쭉 멈췄죠. 대부분의 물량은 제가 봤을 때는 파킹이 됐어요. 다 잠겨 있고 48만 주는 LG가 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LG 쪽이다. 뭐 하여튼 아까 화면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네. 자 이제 뭐 생각나는 이거 있으면 붙여주시고. 예, 그냥 저건 이제 뭐랄까 좀 온라인 커머스에 대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면밀한 광고를 해서 광고 효용을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이제 상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인데 그 메타버스를 그냥 갖다 붙이기는 저는 좀 이제 무리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아니 메타 쇼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메타 쇼핑. 예. 메타버스라는 게 사상의 3D의 가상현실 네. 이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어차피 쇼핑들이 일어나고 커머스라는 개념이 돼야지. 그 메타버스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만
갖다 몰아놓으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네. 산업계가 형태가 돼야 그렇죠. 되니까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뭐 코인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소비가 나오면은 여기에 또 이 기업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메타 쇼핑 네, 저 그냥 이렇게 온라인 쇼핑 이렇게 보시면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제 그 저는 약간 이제 불편한 게 좀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그 증권사의 이제 이 하우스에서 이 이제 리서치 하우스에서 이제 미국의 메타버스라는 게 뜨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맞춰서 좀 해봐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뭔데라고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될까? 그래서 이제 위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꾸겨 맞춰가지고 개념상 뭐 넣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만의 얘기다. 그 미국 얘기예요. 예, 이게 메타버스라는 개념에다가 굳이 이제 꾸겨 넣으려고 해서 이거 넣고 저거 넣고 VR 갖다 넣고 게임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나 인크로스나 나스미디어 이런 거는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확연히 이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이제 고효율화의 이제 온라인 커머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로서의 어떤 이제 개념인 거지. 저는 뭐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쇼핑 이거는 이제 아니, 앞으로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모바일 쇼핑이라는 그냥 개념으로 쇼핑이죠, 쇼핑. 모바일 그러니까 이제 자, 이거 니꺼 내용 네, 제 얘기예요. 저 원래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 저도 이렇게 메타버스 얘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아무리 이제 좀 봐도 좀 개인적으로 냉철하게 봐도 이 한국과 미국의 어떤 큰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물리적인 차이도 있고 어떤 감성적인 거, 성향적인 거 이런 차이가 있는데 너무 이제 언론 그리고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형 메타버스를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호도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뭐 이제 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좀 냉철하게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 개념상 끊임없이 소비를 일으켜야 돌아가는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이 뭐 천조국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미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1년에 국방비만 1,000조씩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좋은 무기들을 다 뭐 애리조나 사막, 뉴멕시코 이런 데다가 이제 속된 말로 이렇게 해놓고 그런 식으로도 계속 이제 소비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최근에 쿠팡 그리고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보시면 큰 이익이 나지 않아도 무형자산의 가치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서 주가를 뽑아내고 상장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네. 왜 뭐 지금 다른 뭐 마켓컬리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그거는 이제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뭐 이용자 수, 뭐 트래픽, 그리고 이제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로 이제 주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은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이걸 주가를 뽑아내고 물론 뭐 바이오 업체나 뭐 이런 거는 이익이 없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 무형 자산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가치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미국의 메타버스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측정을 곧바로 들이대기에는 한국 증시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걸로 일단 뭐 안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와이드 플래닛을? 약간의 안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잠깐 영민이 형 갔다 올게요. 오겠습니다. 네. 김영 매니저는 네, 어쨌든 메타버스고 나발이고 그냥 여행이나 가자. 뭐 여행 갔으면 좋겠는데요. 와이더 플래닛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결국 메타버스라는 이제 이 트렌드는 뭐 지금 현재보다는 이제 너무 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방금 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는 뭐 쿠팡 사례도 있고 최근에 또 로블록스 네.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뭐 게임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지금 아직도 시총이 지금 42조 원이 넘거든요. 이게 그런 이제 가치를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되고 이제 거의 100조를 넘어갔다 왔는데도 네이버, 카카오는 제자리잖아요. 뭐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좀 문화가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조금 보여드리면 결국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이슈는 좀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 보시면 뭐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큘러스라든지 뭐 비트게임즈, 페이스북 호라이즌 이렇게 이제 VR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까지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M&A를 해가지고 모든 회사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 미국 이제 대형 IT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이제 창출하는 차원에서 메타버스라는 이제 개념이 좀 생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밑에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메타버스 수혜주로 이제 좀 부각이 됐었던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게임 회사들 한빛소프트도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얘기해드릴 때 네. 한빛소프트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 당시 주가가 이제 5,000원대였는데 7,000원을 한번 또 갔다 왔거든요. 한빛소프트라든지 M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이제 먼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마이크로 이제 LED를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보통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뭐 미국의 거의 대형 IT 기업들이 이 시장을 이미 벌써 선점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오큘러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뭐 점유율이 좀 높은 그 VR 기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이제 갤럭시 이제 VR 기기를 이제 좀 내놓고는 있는데 국내에서 거의 이제 사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거대한 수경 같은 거를 이제 쓰고 VR, 뭐 AR,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제 즐기는 컨텐츠들이 그 안에 이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뭐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좀 경쟁력은 좀 갖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삼성전자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개별주 중에서는 선익시스템과 같이 이렇게 마이크로 LED라든지 디스플레이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 그리고 렌즈를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 일부 이제 3D 렌즈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어쨌든 메타버스와 이게 개념을 너무 제가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뭐 이 초월이라는 메타와 그 우주라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하잖아요. 메타샷이는 쇼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유니버스 빼고 저희 가로쳐주지 네. 않아요. 메타버스 너무 몇 번 버스 이런 거 집중하지 말고 네, 쇼핑으로 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더 플래닛을 이제 주목을 하신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오늘 도와주질 않네. 가상현실과 말 그대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쇼핑을 이제 그렇죠. 접목시키는 맞아요. 결국은 이건 이제 그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와 또 연결되는 이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AI, 네, 빅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결국은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DMP라고 하는데 결국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이 와이더 플래닛이 이제 하고 있는 게 정말 많은 소비자 아까 이제 4,300만 명 이제 그 데이터 네.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쿠키를 없애고 이제 각 한 명 한 명당 이제 약간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이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딱 해놓고 카드 결제를 한다거나 온라인 쇼핑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싹 수집해놓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이제 필요한 이제 마케팅 정보들을 이제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이제 플랫폼적인 이제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와이더 플랫폼은 뭐 향후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성장성 예전에 우리 앵커께서 이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쇼핑을 한다고 하면 내가 집에서 모 백화점에 이제 가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제 쇼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간감을 느끼면서 실제로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어찌 보면 넓게 봤을 때는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구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크로스, 나스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종목을 조금 확장을 좀 해본다면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추가를 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고 이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생동감 있는 마치 이게 실제인 것처럼 좀 느낄 수 있게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결국은 특수 효과. 저도 좀 웃는 게 이제 너무 많이 나간다는 싶은 생각도 좀 아니요, 드는데 뭐, 어쨌든 네. 그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게임도 여러분들 정말 좀 생동감 있는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특수 효과나 그래픽들이 정말 많이 이제 비주얼적인 필요할 것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끼워 넣는 종목이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 네. 그리고 이제 한 종목도 이제 위즈빅 스튜디오. 위즈빅 스튜디오. 위즈빅 스튜디오는 최근에 이제 승리호라는 영화에 또 VFX를 또 제공을 해가지고 많이 또 이슈가 좀 됐었던 회사죠. 그래서 이제 덱스터라든지 위즈빅 스튜디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뭐 VFX 기술, 요 기술이 결국은 이제 향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런 이제 또 이미지 4차원 세계를 또 구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정적인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제 확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확장입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메타 쇼핑이라는 개념으로 했지만 메타버스로 또 가면은 메타 게임 쪽으로 하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신규로 또 네, 붙일 수 뭐 있는 것들. 일단 메타버스의 개념은 우리나라가 먼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싸이월드 때부터 있었죠. 그러네요. 사실. 네, 예, 네. 그게 이제 물론 모바일화되지 머리 없는 친구.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개인 미니 홈피를 통해서 뭐 일촌 맺고 도토리 뭐 하고 음악 하고 뭐 거기 아바타에 뭐 꾸미고 여기 이제 맞아요. 돈 쓰고 아바타 사면 그때 머리 한 가닥 이렇게 있지 않았나? 뭐 그거 있고요. 뭐 근데 뭐 도토리 서로 주고받고 맞아. 뭐 이런 게 있었고 거기서 이제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었고 네.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모바일화 되면서 이제 약간 유야무야 됐죠. 근데 요 싸이월드가 이제 레트로 감성으로 모바일화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카이 ENM이라는 어. 회사가 이제 컨소시엄을 다시, 가지고 싸이월드 Z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모바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성공 여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레트로 감성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를 했었던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좀 기웃거려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공 여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인스타나 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쪽에 집중을 할 거에 대해서는 좀 있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투자 환기인데 근데 스카이 ENM이? 환기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 그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제 그 싸이월드라는 개념을 모바일화를 하려고 사명 한다. 바꾼 거, 더 ENM이 바꾼 건가? 뭐가 바꾼 거? 그 사명 바꾼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게임도 사실 리니지가 사실 그게 메타버스였어요. 예전부터 2000년 초반부터 그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살인 사건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이 저 캐릭터를 친구 맘대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아이템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 그게 이제 그 당시 이 현찰가 시가로 뭐 억대가 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그런 일도 NC소프트? 있었거든요. NC소프트 아, 근데 리니지가. 어제 이 NC소프트의 주류 소비층이 요즘 얘기 많죠. 그 이따가 좀 이탈. 제가 이따 다시 또? 좀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굳이 이거를 아바타라는 개념으로 VR을 끼고 뭐 다른 이제 뭐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현재 동안 해 왔었던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발전시킨다 보면은 저는 이제 빅히트라는 이제 위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네. 팬덤들의 움직임이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명도 바꾸죠. 예, 그렇죠. 사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거 뭐 이따 지금 빅히트 예, 뭐 이제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이 팬덤들이 이제 어떤 활동까지 가냐면 이제 하이브? 하이브입니다, 맞습니다. 광고를 사서 방송 그 이제 아미 같은 경우가 방송에 광고를 사서 만약에 이제 이 BTS가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광고를 중간 광고로 넣어주는 잠깐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김혜민 좀 보내드려야 돼. 네. 네, 여기 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듣고 되니까. 있었는데. 아니. 네, 어쨌든 우리 차장님은 메타버스 좀 싫어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자, 오늘 시장 어쨌든 뭐 최근에 미국장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견조하게 좀 잘 버티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코스닥에 왠지 이제 연기금과 이제 투신 이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 이제 저점 매수를 이제 좀 기관들이 눈독을 좀 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사실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이제 열려요. 그래서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략전 자산 배분의 그 5차 허용 범위를 이제 조금 원포인트로 이제 조금 그걸 증가시켜가지고 연기금 이제 더 이상 기계적인 매도를 좀 못하게 이제 좀 바꾸는 그걸 이제 결정하는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네. 이후에는 나름대로 이제 국내 수급도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고요. 주말 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